젤렌스키, 핵전쟁 준비, 지구 전체에 대한 위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현지 시각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소통은 시작했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언급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놓고 지구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지금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점거한 것과 관련 이미 위험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고 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500여 명의 러시아 군이 내부로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는 러시아 점령군의 행동을 시급히 멈출 수 있다. 세계는 이런 경우 제재 패키지를 이행하고 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떠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논란이 된 핵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사용한 우크라이나어가 잘못 번역됐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와의 영상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핵공격을 기다리기 전에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알 수 있도록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또 다른 세계전쟁을 시작하자는 호소라고 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발언을 놓고 공격이 아니라 제재를 의미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선제 타격 번역 이후 러시아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받아들였다며 러시아가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인을 향해 당신의 몸과 권리, 영혼을 위해 싸우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전쟁에 동원된 아이들은 총도 장갑차도 없이 온다며 그들은 총바지로 이곳에 던져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 우크라 전쟁 초부터 파괴 1순위. 러시아가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 건설한 크림대교 케레치에압 대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로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후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8일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폭발은 이날 오전 6시쯤 발생했다. 화물열차의 후단에 달린 연료 저장 탱크가 실린 화물차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를 인용, 이 다리 자동차 통행 부분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는 화재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크림대교 위를 지나는 열차에서 거센 불길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뒷찻길 옆 차로 일부도 무너져 내려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 연방도로 공사 관계자는 매체에 크림대교를 건너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크림철도공사는 불이 붙은 열차와 다른 화차들을 분리한 후 케르치역으로 대피시켜 놓았다. 러시아 당국은 선박이 다리 아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케르치에브 일대 선박의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대교 비상사태와 관련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료 저장 탱크 폭발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크림반도, 크림대교 시작이라며 러시아가 만든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작이라며 러시아가 도적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돼야 하고 점령된 것은 모두 추방돼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공군도 텔레그램 채널에 폭발로 무너진 다리의 사진을 올리며 모두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고 썼다. 다만 포돌랴크 보좌관이나 군 모두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18km 길이의 크림대교를 2018년 개통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렘린 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징하는 기간시설이며 전술적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여전히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이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받는 즉시 1순위로 타격할 대상을 크림대교로 지정하고 세부 정보를 취합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러시아는 크림대교가 공격받으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야 친일 국방 규정한 한미일 훈련 문대도 동에서 수차례 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강된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협력은 군사 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 추적, 경보, 대잠수함 등 크게 3개의 분야다. 이 중 수색 구조 훈련은 조난당한 선박 수색 및 구조 등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해 국민 정서 등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삼국 모두 필요성이 공감해 2016년 6월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동해상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우리보다 이지스함 보유 숫자가 많은 미국 수십 척, 일본 8척과 역할을 나누면 우리 이지스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일도 우리 이지스함 정보를 통해 북한 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북 미사일 초기 비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지스함은 최대 1000km 떨어진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삼국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2016년 2회, 2017년 4회 등 모두 6차례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에도 거의 매년 실시됐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장소는 동해 등 한일 해역에서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문 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이 수차례 실시된 것이다. 훈련은 주로 가상의 북한 미사일을 삼국 이지스함이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잠 훈련은 3개 훈련 중 가장 늦은 2017년 4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북극성 1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동해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을 잡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 해상 초계기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정상급 대잠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 대잠 작전은 일본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잠수함 탐지가 어려운 수중 환경을 갖고 있어 잠수함 천국으로 불리는 만큼 삼국 협력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한다. 삼국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주 5년 만에 두 번째 훈련이 실시됐다.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으로 특히 한미 혹은 한미일 연합과 함께하는 연합작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영내의 어떤 상황에서 해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일 3국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 전략의 발진 기지인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 기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개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 항모 레이건함 등이 정박하는 미 7함대 무항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비롯 세부 해군기지, 캠프자마 육군기지, 요코다 공군기지 등과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기지 등이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에 종종 출몰하는 F-22 스텔스기, RC-135 계열 정찰기 등이 배치돼 발진하는 곳이다. 미국 기지라고 하지만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유사시 원활한 증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 훈련보다 한미일 연합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어 여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한미보다 한미일이 연합 대응하는 것을 당연히 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만큼 억지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과 훈련을 강화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